네, G2 국가를 중심으로 리스크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휘청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까지 그 여파가 고스란히 미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까지 악재가 좀 더 겹치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와 오늘 일단 G2 국가들의 제조업 PMI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중국 지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6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에서의 제조업 지수는 53으로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지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MTN의 김정은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일단 화폐, 금융정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건 거의 대부분 이끌어내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화폐 금융정책에서는 그동안 QE를 하지 않았던 중국이 강하게 QE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재정정책 혹은 브릭스 국가의 전반적인 강력한 대책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시장이라도 지켜보려고 미국은 금리를 좀 나중에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금리를 물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조업 지표 중에 PMI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분기별로 봤을 때 3분기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4분기에 더 둔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근에는 그냥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이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는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유가와 거의 동일하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제조업을 최근에 화랑을 이끌었던 것은 셰일가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었는데 이쪽이 둔화되면서 결국은 이런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이준희 앵커가 전문가 의견도 얘기했습니다만 제 의견도 거의 동일합니다. 강하게 오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의 PMI도 강력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차이신 제조업지수, 과거의 이름이 HSBC 제조업지수였죠. 중소기업 한 5, 600개의 컨센서스라고 봐야 되는데 바닥을 모르고 빠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고요. 구조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넘어지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자가 빠져나가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그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중국 기업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위안화 강세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싼 이자도 싸고 가치도 떨어지고 있는 달러화를 바탕으로 한 이런 여러 가지 외자들을 그동안 많이 끌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중국 기업들 구조조정도 힘들고 경기도 둔화되고 있고 외국 자본도 빠져나가는 삼중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힘든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중국이 반전할 수 있느냐? 강력한 정책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지준율 찔끔 내리고 금리 찔끔 내리는 것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 또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또 자금의 흐름 자체가 중국의 기업들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가 지금 빠르게 방향을 반전시킬 가능성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4분기엔 돌아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분기에도 그렇고 지지난 분기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는 게 벌써 9월 달이 왔는데요. 글쎄요, 그들의 예상을 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엔 지금 당장 터닝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2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부진에 대해서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뭔가 강력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반전을 해야겠습니다.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필요할지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결국 결론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중국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13년도에도 HSBC PMI 지수, 지금은 이제 차이신 제조업 지수인데요. 이게 이제 급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중국의 국가통계국, 즉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영기업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둘이 동반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제 국영기업도 깨지고 있고 국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개혁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지수가 지금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1대1로 정책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개발 정책이 되었든 어쨌든 정부에서 뭔가 큰 정책을 내줘야 된다.
위안화를 추가적으로 뭐 절하는 대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금리를 내리는 대책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계속 쏟아부어 왔는데도 시장의 지수를 지키는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렇다면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모멘텀 아니면 지수는 못 올리더라도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전히 시장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흐름들이 소재, 산업재 이런 것들인데 바닥을 모르고 지금 저점을 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하 지금 2층까지 내려왔는지, 근데 이 건물의 총 지하가 뭐 6층까지 있는지 10층까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한 지하 2층 정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 3층이 마지막이면 지금 사도 될 텐데 지하를 얼마나 파고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런 물가의 둔화 자체가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원자재 가격의 반등, 즉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돈을 써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총수요의 증가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시장의 반전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경기 민감주 싸긴 싸지만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 시에는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한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배당 기준이 되었든 PBR 기준이 되었든 전저점 부근의 이하 정도 부근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 정도가 유효하고요. 그럼 중소형주도 사도 되느냐? 지금 중소형주는 존망이 지금 그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싸다고 해서 중소형주를 사가기보다는 그래도 생존 가능성이 있는 대형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진한 제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폭스바겐 사태로 좀 이야기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폭스바겐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가 모르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광받고 있는 금속 ETF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ETF인지 일단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신영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신영증권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금속이 있습니다. 플래티늄과 팔라디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귀금속이라고 하면 금은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산업용 금속이면서 귀금속 영역으로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플래티늄과 팔라듐입니다. 어떤 금속인지 먼저 생긴 모양부터 조금 볼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플래티늄이 나오는데요. 플래티늄은 뭐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게 바로 백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래티늄 자체는 굉장히 귀금속이고 산업용 금속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백금족 원소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금속이라고 보다 하나의 원소라고 보셔야 될 텐데 전성과 연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산업용 금속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특히 합금으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금속들의 성질을 조금 살펴봤더니 이 유종으로 봤을 때는 플래티늄은 주로 이 디젤 쪽에 많이 쓰이고요. 그 디젤 쪽으로 많이 쓰이고 팔라듐도 이제 디젤 쪽으로, 가솔린 쪽으로 많이 쓰이는 일종의 촉매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시는 대로 자동차는 점화 플러그에서 이 기름을 넣어서 거기다 이제 공기를 주입해서 폭발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제 이런 화학 그 산화 반응에 일종의 촉매제가 필요한데 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팔라듐과 지금 이 플래티늄이라고 봐야 될 텐데 플래티늄은 디젤용이고요. 그다음에 팔라듐은 가솔린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자동차 촉매제로 팔라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티늄도 꽤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폭스바겐 사태가 터지면서 디젤차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시장의 관심이 잠시라도 가솔린으로 쏠릴 수 있다. 그렇다면 가솔린 촉매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팔라듐 같은 경우로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수급을 봤더니 팔라듐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도 굉장히 부족한 양상이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늄은 어느 정도 수급이 되는데 팔라듐은 수급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방식의 흐름이 나오느냐. 미국 시장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종목명이 이제 PALL인데 이 지금 팔라듐 ETF가 오늘 6%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결국 폭스바겐 사태에 맞물려서 어느 쪽으로 투자해야 될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금속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면 금속 중에서 어느 쪽의 금속이 가능성이 있느냐? 바로 가솔린의 촉매제로 쓰이고 있는 팔라듐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팔라듐 ETF에
투자를 한 거죠. 거기다 가격도 최근에 조정을 통해서 굉장히 싸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생각에 뭐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뢰를 잃은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동일 배기량 대비 힘이 강한 건 디젤이 맞고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연비 기준에서 보면 디젤이 좋은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면 신뢰를 잃은 이 폭스바겐이긴 하지만 또 디젤 엔진이긴 하지만 디젤 엔진을 전부 포기하고 전부 가솔린으로 간다? 이거 너무 극단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일종의 중요한 포인트이고 투자할 만한 어떤 상품이기는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뭐 가솔린 차에 관련된 종목, 하이브리드 차에 관련된 종목으로 올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ETF에 굉장히 뭐 투자를 늘려나가시는 건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리스키한 전략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진한 부분들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전기차가 믿는 건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자니 결국은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젤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그러면 향후 산업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가솔린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디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덜 이 질소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그 환경 요소가 좀 적은 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렇다고 가솔린이 뭐 CO2를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 저해 요소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뭐 하이브리드가 되었든 아니면 뭐 전기차가 되었든 이런 쪽으로 더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전기차의 시장 전망은 뭐 당연히 틀릴 거지만 어쨌든 방향은 늘어날 거다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국가에서 뭐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은 거의 자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현재 지금 미국이 폭스바겐에 대한 이런 이 규제 자체가 결국은 전 세계의 규제 뭐 형태로 이어지기 시작한다면 또 실제로 내년부터 규제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규제와 발맞춰서 결국은 전기차를 조금 더 당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올해 상반기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봤더니 최고가 파나소닉. 왜 그럴까요? 지금 전기차 판매 거의 대부분이 테슬라 그리고 릭산의 리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지금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결국은 파나소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비아디를 비롯한 일부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뭐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이 뭐 1, 2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차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4위, 6위에 불과한데요. 향후 이 전기차 시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뭐가 가장 부족할까요? 배터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최근에 테슬라 모터스가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전기차가 잘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신모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모델의 가격을 굉장히 다운시킨 그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화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전기차 쪽에 쏠리는 관심 어저께 우리 시장에서도 분명히 표현이 됐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마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삼성 SDI가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LG화학도 뜬금없이 어저께 큰 폭의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가솔린차 쪽으로 뭔가 시장의 중심이 쏠린다라기보다는 차세대 자동차를 한 단계 더 앞당기고자 하는 뭐 그런 심리가 시장에서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폭스바겐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차 관련주에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 하시죠.